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로 서식 마법사를 이용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개인회생 작성 툴에 대한 설명이고, 개인회생 이론이나 실무를 듣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코로에 게재된 특강 자료를 이용하시거나 코로에서 발행한 개인회생 파산 특강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성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 관리 메뉴에서 사건을 먼저 등록하신 후에 신청서 작성 탭에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서식 관리 메뉴에서 서식 마법사로 들어가셔서 개인회생 버튼을 누르시거나 개인회생 탭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도 작성되며, 다 작성하신 후에는 오른쪽에 사건 등록 버튼을 누르심으로써 사건 관리에 사건 목록에 저장되는 순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팝업창이 열리면 신청인 정보부터 뜨게 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소득이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관련 정보에서는 변제 계획 안에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변제 개시일자를 입력하시거나,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처럼 변제 개시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에 며칠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 중지 명령을 같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체크를 하시고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지 중지 명령을 체크하시고 입력하셨더라도 상황에 맞게 해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단의 수정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정보에 관해서는 상단에 법무사나 변호사 체크하는 것에 따라서 하단에 대리인이냐 제출 대행이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채권자 목록입니다. 참고로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먼저 작성함이 없이는 수입 지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 채권액 산정 기준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걸 입력하고 저장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부채증명서 값이 동일하게 제어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각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의 산정 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에 산정 기준을 입력하지 않고 각각에서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채권자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은 툴 하단의 회색 띠 모양의 오른쪽에 채권자 정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채권자 수만큼 체크를 하시고 누르시게 되면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중에 원금과 이자를 비교해서 원금보다 이자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리금 합산 변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 총 합계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넣음으로써 누적적으로 카운팅 됩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검색을 먼저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자동 기입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개인은 직접 입력하시고 전화번호나 주소를 직접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을 검색하였는데 그 검색된 그 주소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부채증명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 본점 이전이 된 경우에는 저희 쪽에 채권자 추가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금과 채권의 원인을 먼저 입력하시고 원금과 이자, 채권 현재액, 원금과 이자의 산정 근거를 각 기재를 하시고 자동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채권의 내용이 위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채권부 채권이 있거나 다툼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부속서류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선택사항에 체크를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별채권부 채권부터 보시면 환가 예상액과 평가 비율,
채권 최고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3번, 4번, 5번 동그라미에 해당 값이 나타나고 하단에 파란색 줄은 지금 현재 1번 채권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는 뜻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코로의 개인회생 툴은 민사집행법과 같이 배당의 순위를 자동적으로 체크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법상의 배당의 순위는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이 우선순위이고 다음으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후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성자가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을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을 후순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코로가 이를 확인하여 뒤바꿔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자가 위의 채권 번호를 먼저 삭제를 하시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해당하는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선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생 신청자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선 채무를 체크를 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을 하시거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생 신청자가 보증인이 아니라 회생 신청자가 주 채무자인 경우라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 버튼을 누르셔서 가지번호가 나올 때 여기에 보증인에 해당하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라도 계속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택사항에 보시면 부속 서류를 체크하신 경우에 별채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빨간 글자로 보여지고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는 것이 몇 명이라는 것을 대략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권의 원인에 따라 우선 변제, 미확정 채권, 각종 연금법상의 채무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서 부속 서류 별채권부가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별채권부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목적물을 선택하는 버튼이 새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목적물이 보이고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동일 목적물에 해당하는 별채권부가 각 순서적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에 일부를 전체 삭제를 하셔가지고 채권 번호가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에 채권 목록 재정렬 버튼을 누르셔서 순서에 대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순서적으로 다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모두 작성하시고 채권자 목록에 한하여 미리 보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종이로 출력된 형태를 보시게 되는데요. 최근에 법원의 경향은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 현재의 총 합계와 이 부분에 해당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별해서 기재를 해오도록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성 툴은 프로그램의 문제상 직접적으로 목록 하단에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앞단에서 요약표를 두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해서 합계를 내서 별도의 요약표로 해 놓았습니다. 이 채권자 목록 요약표 체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성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현재액 총 합계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셨을 때 담보부 회생채권액과 무담보부 회생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회생채권액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여기에서도 계산값은 담보부와 무담보를 합산한 것이 총 합계인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계산의 방법 순서는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는 채권 현재액 총 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뺀 것이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